맥락을 살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나올 겁니다. 이번 과거 저의 일부 보좌진들의 일탈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 논두렁 시계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현재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달라고 하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그건 쓸데없는 질문이죠. 통화적으로 나는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저와 관련해서 어떤 협의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가 입장입니다. 청와대 내부에 권력 여러분들이 그 보도 다 했잖아요. 청와대 내부에 권력 다툼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노은지 기자, 오늘 바른정당의 전당대회에 참석한 모습을 영상 속에 잠깐 만나보긴 했습니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어땠습니까? 예. 일단은 기자들이 전병헌 수석이 올지를 몰랐어요.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였는데 네. 오늘은 어쨌든 기자들의 질문에 다 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보시면은 표정이 지난번에 예결위 참석했을 때만큼이나 상당히 좀 어둡고요. 그러네요. 바른정당 의원들조차도 정 수석을 상당히 신기하게 바라볼 정도로 저분 괜찮나 이렇게 바라볼 정도로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예. 사실은 저는 이 논두렁식의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조금 이게 좀 의아했거든요.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본인 그 보좌진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검찰이 흘리는 것에 대한 좀 불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처한 위치, 정무수석이라는 위치 때문에 검찰이 더 이걸 약간 좀 그 경쟁적으로 흘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적절한 비유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오늘의 모습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착잡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 수석의 표정이 좀 굳어지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좀 해보는데요. 강병규 기자. 네. 자, 그런데 전병헌 수석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e스포츠 협회 이제 회장을 맡고 있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태도가 돌변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2014년에 전병헌법이라고 해서요. 홈쇼핑 재승인은 상당히 까다롭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롯데홈쇼핑이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 후원금을 낸 다음에는 이제 롯데홈쇼핑을 착한 홈쇼핑이다라고 해서 이제 추켜 세우기에 들어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랬군요. 그 당시에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었던 백수호 이 환불 사태가 일어났는데 롯데홈쇼핑은 다른 홈쇼핑 업체와 달리 전량을 다시 환불해줬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추켜 세웠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후원금의 효과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당시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TV 홈쇼핑 6개 그 홈쇼핑 채널에서 이른바 백수호를 판매한 금액이 2,670억 원입니다. 소비자 보호는 전액 환불을 해라 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L 홈쇼핑은 전량을 보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하고 일관성 있고 공평한 환불이 이루어져야지 이른바 착한 홈쇼핑 채널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좀 이기적인 그런 방침을 세운 홈쇼핑 채널은 이득을 봐서는 그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죠. 좀 이상하죠. 홈쇼핑 재승인 까다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 협회 후원금 3억 보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전병헌 의원이 L쇼핑이라고 하면서 착한 홈쇼핑이라고 하면서 롯데홈쇼핑을 이야기하죠.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자, 그런데 장 기자님께 질문을 드릴까요? 근데 지금 청와대가요, 이 전병헌 수석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를 조금 깊숙이 한번 좀 취재를 하셨다면서요. 좀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온더 레코드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분위기가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사람 문제, 그래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도 말을 삼가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데
일단 그리고 전병헌 수석이 나는 억울하다 뭐 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런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은 참고인으로 부를지 아니면은 피의자로 소환할지 그럼 소환을 한다면 언제 할지 이것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좀 청와대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좀 정리가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거취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또 국회를 좀 취재를 해봤더니 국회 분위기는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당인 것인데요. 이분이 원내대표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별명이 꾀돌이에요. 아, 별명이 꾀돌이었습니까? 꾀돌이에요. 원내대표 그리고, 시절에.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좌관이 한 일을 국회의원이 몰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좌관은 다 알고 진행을 하는데 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진행되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면 그게 엄청난 큰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최소한 후원금을 걷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은 모든 걸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네, 그리고 네.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신뢰관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청와대 정무라인에 대한 이제 기자들의 취재를 보면 예. 좀 약했다. 이제 이런 아.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이 권력은 직위에 있지 않고 대통령과의 거리에 있는데 좀 문재인 대통령과 좀 멀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병헌 수석의 측근들 중에 구속된 측근 중에 한 명이 또 조직폭력배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이 사람 누군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데스크가 좀 준비를 해보셨다고. 네, 제가 좀 짤막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헌 수석과 관련된 논란이요. 이럴 때 이런 말 쓰던가요? 점입가경이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아마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직폭력배 얘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조폭과의 수상한 통화, 측근비리 꼴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병헌 당시 의원 비서진이 2명이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 같이 3명이 구속돼 있는데 배모 씨라는 사람이 같이 그 2명의 비서진과 함께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모 비서관 당연히 구속되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자, 이 배모 씨와 윤모 비서관 지금 같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동네 친구로 지냈답니다. 서울 동작구 전병헌 의원이 지역구가 동작이죠. 동작구에서 동네 친구였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자,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의 후원금을 보내죠. 그중에 1억 한 1,000만 원 정도를 배모 씨와 이 비서진 2명이 지금 횡령한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배모 씨가 윤모 비서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돈 세탁을 내가 말끔히 잘했으니까 현금 8천만 원을 차 안에서 전달하겠다라고 얘기한 녹취록이 지금 검찰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1억 1천만 원인데 왜 8천만 원만 줬을까? 3천만 원 어디 갔지? 하실 텐데 그건 이제 세금 같은 걸로 돈이 다 나가고 8천만 원을 차 안에서 전달하겠다라는 녹취록이 발견됐다는 거죠. 다음 화면 주시죠. 자, 이 배모 씨가 누군지 궁금하실 거예요. 조직폭력배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기업형 조폭 배모 씨의 조직은 폭력 조직 구로 19파의 멤버였습니다. 구로 19파는 전병헌 의원이 지역구였던 서울 동작구에서 주로 활동했던 조직입니다. 자, 불법 오락실 한 330여 곳을 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6년 동안 110억 원을 챙겼다. 그러니까 배모 씨 혼자 챙긴 게 아니라 이른바 이 구로 19파가 다 모여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돈을 챙겼다는 거죠.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배모 씨였다는 얘기입니다. 현직 경찰관에게 또 뇌물까지도 제공을 해서 그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던 사건이었죠. 다음 화면. 자, 이중 돈 세탁을 했습니다. 사용처 추적을 못하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e스포츠협회에 이제 후원금이 전달이 됐잖아요. 1억 1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1억 1천만 원을 어떻게 했냐면 e스포츠협회에서 시사라는 것으로 화면 주시죠. 이장 계약을 합니다. 이 돈을 한번 이렇게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화면 주시죠. 이 돈을 여기에서도 그치는 게 아니라 S사로 또 한 번 넘어가요. 그 돈이 1억 1천만 원이. 또 역시 이게 위장 계약을 한 겁니다. 화면 주시죠. 자, 그런데 T사와 S사가 보니까 이 배모 씨의 친인척과 지인이에요. 이 대표가. 친인척과 지인입니다. T사와 S사 대표가. 다음 화면 주시죠. S사 대표는 또 누군가 봤더니 전병헌 당시 의원 지역구의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병헌 당시 의원과 막 얽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개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
자, 이용환 앵커가 한참 설명했는데 참 내용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노은지 기자, 오히려 이 보면은 이 복잡한 관계를 오히려 그 정병원 의원의 보좌진은 오히려 그런 걸 노렸던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보기만 해도 복잡하고 이런 연결고리를 다 짚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검찰 또한 여러 가지 루트를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조폭이 연계됐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이제 검은 돈을 좀 만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루트로 이런 식의 돈 세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체, 이런 조폭까지 연루시켜서 활동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돈의 그 흐름을 추적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복잡한 방법을 쓴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